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한국 버튜버인데 사쿠라 미유라는 버튜버가 이제 시청자랑 뒤에서 롤을 하다가 우라 바로 우라 에펙 우라 롤이라고 하죠. 우라가 뒤라는 뜻이거든. 일본에서는 이제 우라 땡땡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쿠라 미유라는 스트리머가 자기 시청자들이랑 방송이 아니라 방송 끄고 뒤에서 같이 롤을 하다가 딱 걸려가지고 지금 염상이 터졌는데,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한여인데 왜 이름이 사쿠라 미유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퀴즈 하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 진짜 일본인을 고르시오. 아이리 칸나, 아야츠노 유니, 시라유키 히나, 네네코 마시로, 아카네 리제, 아라시타비. 자, 이 중에서 진짜 일본인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십덕업계에서는 일본인 이름이 굉장히 레얼리티가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일본 이름입니다. 그래가지고 여전히 십덕업계에서는 쓰이고 있고, 이 버튜버가 원래 십덕판에서 시작했다 보니까 버튜버가 일본이 원조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데뷔하는 한여 버튜버들도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뭐 옛날에 영어 이름이 세련됐다고 생각하는 거랑 뭐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사쿠라 미유가 어떤 버튜버냐. 일단 모델링 보면 모델링 상당히 꼴려요. 지금 이미지가 작아가지고 여러분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모델링이 노출도도 진짜 상당합니다. 봐봐. 가슴에 하트가 있고, 게다가 이 배의 표현이 상당히 꼴림도가 높아요. 그리고 지금 이 화면에서는 이 이미지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이 치마가 굉장히 짧아가지고 여기 뒤에 엉덩이 살이 보여. 지금 이 이미지에는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다른 이미지로 보잖아? 이거 모델링 움직이는 거 보면 요 뒤에 엉덩이 살이 정면에서 보입니다. 모델링이 미쳤어. 게다가 저는 뭐 핑칭 좋아하기 때문에 좋죠. 조누가 핑크 머리 좋아하는 거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가지고 코요리 느낌도 좀 나기도 하고 상당히 모델링은 마음에 든다. 그리고 머리색도 검은색 버전도 있어요. 자, 어쨌든 트위치에서 활동하다가 트위치 터지고 치즈직에서 방송하는 전형적인 한여 버튜버입니다. 게다가 얘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원래 한여 학구 방송을 안 보는데 킥에서 방송을 켰을 때가 있었어. 한 두어 번 켜가지고 그때 제가 킥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킥 방송 키고 있죠. 저는 키고 있는데 이 친구는 아예 완전히 치즈직으로 가가지고 일단 그때 킥에서 잠깐 킬 때 구독을 눌러가지고 가끔씩 봤었다, 이거죠. 뭐 방송은 저챗이랑 롤 위주로 방송을 하고 가끔씩 다른 게임도 하는데 나는 롤만 봐서 모르겠다, 이거죠. 일단 본인도 스스로가 롤대녀라고 할 정도로 롤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ASMR도 하는데 뭐 이 ASMR이 그렇게 야한 ASMR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ASMR을 보는데 ASMR도 시츄에이션 보이스 ASMR을 봐요. 대사가 있고 연기가 있고 신음이 있는 거. 그냥 귀에다가 푸식푸식푸식 하는 거는 안 들어. 재미가 없거든. 재미도 없고 기간지러워서 못 듣겠어. 뭐 그게 좋은 거겠지만은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어쨌든 얘도 자꾸 푸식푸식푸식만 하더라고. 그래서 별로 안 보는데 롤 할 때만 가끔씩 봤었어요. 자, 어쨌든 브라이어로 정글 돌면서 뭐 욕도 하고 하면서 전형적인 한여 스타일의 방송입니다. 착한 척하고 막 그런 거기보다는 자기 있는 그대로 자기의 감정 따라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즐겁게 방송을 하는 스타일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가끔씩 중간중간에 노래도 하더라고. 그런데 이 노래가 잘하냐 못하냐 따지면 잘하진 못해요. 근데 뭐 음치냐 아니냐라고 따지면 음치까지는 아니고 존나 평범한데, 우리가 막 버튜버에 웃다 갖고 들으러 다니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뭐
사쿠라 미유의 노래 실력이 그렇게 출중하지는 못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뭐 우리가 버튜버 방송 볼 때 노래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진 않죠. 내가 좋아하는 버튜버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연주급이냐고? 연주보다 노래 못하는 것 같아. 연주는 그냥 일반인 여자 수준으로 보면 잘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동네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여자의 수준 정도는 나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야한 거를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트위치에서 외설적인 컨텐츠로 영정 업적 정도는 이미 달성한 상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제를 하는 건지 아니면 평소에 뭐 야한 걸 했는 건지 모르겠는데 토크 스타일도 그렇고 뭐 방송 내용도 봐도 넌 별로 야한 거 안 하는 것 같거든. 근데 어쨌든 간에 트위치 가잖아. 트위터 가잖아. 트위터 가면 야한 짤방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야한 거에 자체에 거부감은 없어가지고 팬들이 야한 짤방 그려주면 그거 자기가 올리고 리트윗도 하고 뭐 이런 편이라서 뭐 상황에 따라가지고 야한 이야기도 하겠죠. 난 야한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지를 못해가지고. 원래 브라이어는 정글 챔이잖아. 그쵸? 자, 그런데 존우가 이 미우의 방송을 보는 거를 들켰던 적이 있죠.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가끔씩 채팅 치면서 탑에서 뭐 티모랑 하길래 이제 말파이트로는 티모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실드가 있을 때만 접근하고 실드 깨지면 빼고 뭐 그래라. 궁 찍는 순간 무조건 1킬 따는 거다. 뭐 이런 조언을 했는데 그런 채팅을 본 다른 리스너 중 한 명이 저렇게 갤러리 가가지고 글을 썼더라고. 어떤 글을 썼냐면 설마 미우방에 채팅치는 조선두릉지 옛날부터 그 DC하던 그 병신새끼 맞냐? 이렇게 글이 나오죠. 맞는 정보가 없다고? 이거는 맞는 정보예요. 옛날부터 DC하던 그 병신새끼는 맞아요. 요거까지는 진실. 요거는 팩트입니다. 뭐 2011년 정도에 DC 처음 했을 때 약갱계라도 맨날 욕 처먹던 새끼였는데 버튜버판에서도 유명한가 보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일본인 오시 중에 한 명 신상 파다가 그 일본인 한국까지 와서 고소 처먹고 저 새끼 혼났었는데 아직도 저러고 다니냐. 나이 40 넘게 처먹었을 텐데 안 쪽팔리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요거는 뭐 다 틀린 이야기죠. 40 넘지도 않았고 일본 오시 중에 한 명 신상 팔다가 한국까지 와서 고소 처먹은 적도 없습니다.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존우 관련 글들이 이런 뇌피셜이 존나 많다니까. 자기가 마치 존우를 아는데 저 새끼 옛날에 저런저런 일을 저지른 애다라고는 글에 90, 80%를 다 개구라야. 그리고 한 몇 년 지나잖아. 이 글을 보고 존우가 옛날에 일본인한테 고소당한 애다 라면서 또 정보가 와전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뇌피셜을 오지게 해요. 그런데도 존우한테 맨날 뇌피셜로 렉한다는 개소리를 하죠. 얘네들은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자, 일단 얘가 말하는 게 뭐냐면 아마 이 사건인 것 같아요. 한남 슬레이어 히나에라는 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던 한일 혼혈 버튜버예요. 한국어도 잘하는 편이고. 근데 이 악질 한남 새끼들이 이 히나에한테 DM으로 욕설을 막 하면서 왜 한남들 돈 뜯어내냐 이러면서 욕을 오지겠단 말이에요. 성희롱도 하고. 그쵸? 그래가지고 참다 못한 히나에가 얘네들을 싹 다 고소를 합니다. 게다가 고소하는 게 비교적 수월했죠. 왜 수월했냐면 얘는 실제로 한국 혼혈이라서 한국어도 가능한 데다가 법대생이야. 법대생이라서 그 절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3-4명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잡힌 한남이 3-4명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유학생도 있어가지고 그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었던 한남 새끼는 이제 한국으로 국외 추방도 당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민사도 따로 들어가서
뭐 한 사람당 5천만 원인가? 그 정도 이제 배상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결과적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못 들었는데 다른 두세 명은 용서해주고 한 명한테는 얘가 씨박질이라서 5천만 원 민사소송을 한 걸로 아는데 뭐 대충 요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건을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동네방네 소문 다 냈죠. 동네방네 소문 다 냈습니다. 아마 요거 가지고 마치 내가 잡혔다, 내가 고소당했다 이런 와전이 된 것 같은데 저 아닙니다. 희나이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설마 고소당한 사람 조느냐고. 아니에요. 진짜 아니라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아니에요. 참고로 내가 희나이의 출신 대학도 알고 희나이의 본명도 알아요. 일본어 이름은 모르는데 한국 이름은 알아.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아냐면 방송에서 실수로 다 드러났거든. 국외 추방이 좋느냐고? 아닙니다. 국외 추방 당하면 다시 일본 못 들어가요. 근데 내가 지금 일본 취업돼가지고 일본 다시 간다니까. 아니야, 한국어로 물어보면 대답해줍니다. 어쨌든 조누는 희나에한테 고소당한 적이 없다 이거죠. 참고로 이 희나에한테 고소당한 애인지는 모르는데 이 희나에한테 악질짓거리 하던 한남 새끼가 있거든. 매니저가 그 매니저가 이 희나에 그 디코를 관리를 했었단 말이야. 디코 단톡방을. 근데 희나에랑 뭐 사이가 안 좋아졌는지 희나에한테 존나 스토킹을 했대. 스토킹을 하는데 희나에가 그걸 이제 안 받아주니까 얘가 빡쳐가지고 이제 디코 서버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 사건은 기억하고 있어요. 누가 이거 영상 만들어 달라 했는데 귀찮아서 안 만들었는데, 참고로 나는 그 친구한테 그 트위터 구독권도 받았었거든. 아직도 기억나. 구독권도 선물 받았었는데 걔가 그런 식으로 깽판 치고 트위터 디코 서버도 터뜨렸다는 소식 들으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 왜냐면 요 친구들은 생각보다 조누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거든. 그냥 내가 희나의 방송 가서 채팅 쳐도 얘네들은 내용 안 하더라고. 얘네들이 다 나를 받아주길래 나도 가끔씩 봤었어요. 어쨌든 아마 저런 소문이 도는 이유가 요 영상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면 조선누룽지 조누 치면 나오는 조누 채널에 있는 영상이 아닌 영상 중에 요런 게 있거든. 이 썸네일 참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는데 이 영상 내용이 아마 뭐 법대생이니까 희나애가 요러 하나가 이제 희나애한테 부탁해가지고 조누 고소하겠다 요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이 썸네일만 보면 아마 진짜로 조누가 고소당한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죠. 아마 요것 때문에 와전이 된 것 같은데, 참고로 희나이한테도 고소당한 적 없고 요루하나한테도 당한 적 없습니다. 근데 항상 요루하나한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항상 재진 기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조누가 살아있는 거는 이제 요루하나의 바다가 더 넓은 바다같이 넓은 하늘보다 광활한 그런 자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현재 조누가 살아가고 있는 거고, 요루하나가 고소하면 빼박이거든. 내가 다른 애들한테는 안 했는데 요루하나가 고소하면 일단은 빼도 박도 못하고 뒤지는데, 어쨌든 요루하나가 마음이 넓어서 요루하나가 입은 거치로도 마음은 착한 친구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누를 고소를 안 했다 이거죠. 물론 나중에 돈 떨어지면 고소하려나 모르겠는데 항상 죄송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고소를 당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쵸, 조누 안티 채널도 있긴 하더라고. 어쨌든 희나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방송합니다. 최근에 치지직 와가지고 리리냥이라는 이름으로 이름 바꿔가지고
하나사키인가 하나사쿠인가 릴이란 이름 바꿔가지고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근데 뭐 히나에라고 부르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좋을 대로 불러라고 하더라고. 이름은 자기가 바꾸고 싶어서 바꾼 거고 환생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메이플하고 이러는데 뭐 메이플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사냥만 하더라고. 채팅 읽어주면서 소통하고 그런 위주의 방송을 하더라 이거죠.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쿠라 미유가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공식 입장문을 올렸어요. 와, 조회수가 7,900이나 나왔네. 오전 10시에 올렸죠. 오늘 올렸네. 자, 뭐 보자. 내용을 보니까 사쿠라 미유입니다. 일단 뒷롤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리스너 두 분이랑 롤을 한 건 사실입니다. 일단 뒷롤이라든지 리스너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쿠라 미유도 상당한 십덕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버튜버가 일본 문화라서 우라 뭐뭐 그리고 리스너라고 표현하는 게 일본식 표현이거든. 한국은 시청자, 청자, 방장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야. 방송하는 사람을. 근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거든. 그쵸? 근데 지금 용어 자체가 일본식 오타쿠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리스너 두 명이랑 이제 롤 한 거 사실이다. 많이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라서 같이 게임 몇 판 했다. 그러다가 한 분이 오시엔을 했고 그게 너무 슬퍼서 메네라가 왔다. 갑작스러워서 묻지도 못하고 이유도 모르고 가버려가지고 많이 당황스러웠다. 근데 뭐 뒤에서 게임한 건 사실인데 그 뒤에 뭐 만남은 없었다. 그죠? 게임을 했을 뿐이다. 세 명 다 롤 좋아했기 때문에 롤만 했다. 이 말은 다 사실이고 다른 추측과 허위 사실 억측은 삼가해 주길 바란다. 혼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해요. 대충 요약하면 딜룬을 한 거는 맞고 터렛들이랑 했고 많이 힘들 때 도와준 분이고 그러다가 한 명 오션 때문에 메네라가 온 거였고 게임만 했지 만난 적은 없다. 요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다. 그쵸? 자, 그런데 이거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죠. 그게 누구야? 바로 우리의 우루아 루시아죠. 전설적인 그녀의 명언 목록을 보면 남자 사귄 적 없다. 남자 안 만난다. 오시에는 내가 좋아하는 이제 연예인이나 방송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시가 내가 최애로 삼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헨이 이제 바꾸다라는 뜻이거든. 카에루 한자 써가지고 헨이라고 읽어요. 어쨌든 이 전설의 그녀의 명언을 보면 남자 사귄 적 없다. 남자 안 만난다. 마우마우랑 만난 적 없다. 모르는 사이다. 팬과 개인적으로 DM한 적 없다. VIP 관리한 적 없다. 오프파코 한 적 없다. 사이버 레카충이랑 연락한 적 없다. 요런 이제 어록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이거 모조리 구라라고 들통이 났어요. 모조리 구라랍니다. 남자 사귄 적도 많고 남자도 맨날 만나고 다녔고 마우마우랑 또 맨날 만났었고 결혼까지 했었어요. 팬을 VIP 관리하면서 이제 1,000만원 이상 쓴 애들 따로 관리하기도 했고 DM도 자주 주고 받았습니다. 게다가 최근에서는 오프바코 한 것까지도 들통이 났죠. 게다가 아직까지도 자기가 사이버 레카충이랑 연락한 적 없다고 하는데 이 코레랑 나루카미는 뭐 이미 그 루시아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받은 적이 있다고 수도 없이 많이 말을 했죠. 증거도 나왔어요. 근데 루시아가 나루카미한테는 내가 너랑 언제 연락했냐, 지랄하지 마라, 너 자꾸 그딴 식으로 아가리 털고 거짓말하면 고소하겠다 이 지랄했거든. 근데 나루카미가 한 수 위였죠. 나루카미가 뭔 헛소리 하냐, 니가 지금 디코 내용 지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통할 줄 아나 본데 니가 그럴 애일 줄 알고 이미 니랑 디코한 내용, 통화 내용 다 녹화해놨다. 니가 자꾸 그딴 식으로 나오면 내가 갖고 있는 자료 다 뿌리겠다. 이러니까 루시아가 버러우를 탔다 이거죠. 저는 조청자랑 여자 조청자랑 뒷롤을 한 적이 없고 대놓고 여자 스트리머랑 앞롤을 한 적이 있었죠.
모모카랑 롤 했었는데 어쨌든 루시아는 이런 식으로 한결같이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맨날 구라만 했다. 구라만 쳤다. 이거죠. 자, 근데 이거에 관해 가지고 이게 왜 문제냐? 어? 게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여자 방송인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남자 시청자들을 상대로 방송을 해요. 그러면 남자 시청자들은 이러나 저러나 어느 정도 이 여자 시청자를 유사연의 대상으로 보고 방송을 봅니다. 그러니까 유사연의 이 장사가 강약의 차이는 있어도 대부분이 시청자들이 남자랑 비비는 걸 싫어한다는 마인드를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여자 방송을 본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여자 방송인들 대부분은 나는 가치코이 장사 아닌데? 유니콘 장사 아닌데? 라고 말하면서도 시청자들 상대로 자꾸 플러팅을 한단 말이야. 시청자들한테 사랑한다고 하고 나는 시청자들 같은 남자친구 만나고 싶다고 하고 내가 만약에 시집 못 가고 있으면 너네들 나랑 결혼해 줄래? 맨날 이딴 소리 하고 이런 식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플러팅을 통해 가지고 수금을 한단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통하려면 특정 상대를 우대해 가지고 걔를 특별시하면 안 되고 전부 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대하면서 이런 식으로 플러팅을 해 가지고 돈을 수금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VIP를 관리했다. 특정 리스너 몇 명이랑 뒤에서 게임을 하고 실제로 만났고 이런 게 밝혀지면 이 수금 체계가 무너질 수가 있다 이거죠. 왜? 같은 돈을 냈는데도 소외당한 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돈을 안 냈다고 하더라도 돈 많이 낸 애는 저런 식으로 따로 만나주고 따로 관리 들어가고 이러면 아 얘는 결국에는 돈 벌려고 방송하는 거구나. 항상 우리한테 고맙다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돈 많은 애한테만 저런 식으로 팬 서비스 하는구나 하면서 실망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여자 스트리머 같은 경우에는 남자 방송인, 프로게이머, 남자 시청자들이랑 방송 외적으로 뭐 만나가지고 같이 게임을 한다, 밥 먹고 데이트를 하고 뭐 오픈빠꾸를 한다 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시청자들한테 비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고 들키면 좆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비밀로 하는데 그 비밀이 항상 밝혀져 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나락을 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비밀로 하기 때문에 이제 남자 만나러 갈 때는 방송을 유기한다거나 혹은 방종하고 나 이제 피곤해서 방종하고 잘게 라고 말해놓고 잠 안 자고 남자랑 듀오로 롤하고 있었다거나 요래가지고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뭐 대표적으로 무라사키 시온도 그랬고 나키리 아야메도 그렇고 뭐 아오기리 고개 오토다마 타마코 등등 토코야미 토아도 그랬고 이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다 그래가지고 오지게 터졌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소속의 스트리머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팬이랑 DM을 주고받고 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 금지가 됐냐면 실제로 버튜버들 뿐만 아니라 스트리머들도 포함해가지고 얘네들이 유명해지니까 다른 유명 방송인들이랑 DM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자 이래가지고 만나고 같이 게임도 하고 이래다가 이제 소문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스캔들 터진단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니까 기업 소속에서는 얘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 공식 계정은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글도 얘네들이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바뀌었다 이거죠. 호로라이브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루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계정으로 이제 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진짜 루시아 맞다. 그리고 자기가 진짜 루시아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스크린샷을 보내주거나 혹은 직접 찍은 영상 비디오 편지로 닉네임을 불러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기묘한 나그네님 항상 응원해줘서 고마워 이러면서 루시아가 내 닉네임을 직접 언급을 해주는 영상 편지를 찍어준다니까. 네가 항상 슈퍼챗 많이 써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 거지. 실제로 본인이 맞으니까. 이렇게 VIP 관리를 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수금을 오지게 잘해가지고 결국에는 전세계 슈퍼챗 1위를 찍을 정도로 대성을 했던 게 우르와 루시아다 이거죠. 그러니까 루시아는 채팅 많이 치는 애들한테는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아요. 루시아한테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DM을 받고 직접 영상 편지로 생일 축하한다는 소리까지 들으려면 최소 금액 1000만원입니다. 일본 돈으로 100만원 이상 쓴 애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까발려졌냐면 이때까지는 얘네들이 루시아를 좋아해가지고 돈을 많이 써도 하나도 안 아까웠어. 근데 호로라이브에서 해고당하고 알고 보니까 사이버 레카충한테 동료 버튜버들에 대한 정보를 흘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동료 버튜버의 영상을 터트려달라고 나루카미랑 코레코레한테 제보하고, 그것도 거짓말로 점칠된 제보였죠.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 거짓말로 맨날 마우마우랑 아는 사이 아니다, 만난 적 없다 해놓고 알고 보니까 마우마우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들켰잖아. 얘는 끝까지 마우마우 만난 적 없다고 했어요. 지금 또 마우마우 만난 적 없다고 그랬어. 근데 알고 보니까 결혼했다는 사실까지 들통났죠. 미친년이죠. 과거에는 그렇게 만난 적 없다고 구라치더니 어쨌든 여전히 폭로당하고 모든 증거가 나와가지고 사실이 증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적이 없고 여전히 만난 적 없고 아직까지도 이 거짓말 한 거에 대해서 인정한 적도 사죄한 적도 없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쿠라 미우의 우라롤 딘롤은 뭐 어떤 문제가 될까? 그쵸? 일단 사쿠라 미우 같은 경우에는 기업세 소속 아니죠. 게다가 개인 프라이버시입니다. 야, 내가 누구랑 게임을 하든 간에 니들한테 전부 다 보고해야 될 의무는 없잖아. 그쵸? 마찬가지예요. 사쿠라 미우가 시청자랑 따로 게임을 안 한다고 한 적 없잖아. 말을 안 했을 뿐이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인데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게다가 기업 소속 아니니까 개인세라서 당당하게 나는 내가 하고 친한 사람이랑 게임한 건데 나는 리스너랑 벽을 두는 게 아니라 나는 리스너를 떠나서 걔네들이랑 나랑 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송 외적으로도 같이 게임도 하고 친하게 지낸 건데 라고 말하면 할 말 없거든. 그쵸? 근데 방송을 보는 리스너 입장에서는 서운한 거야. 그쵸? 왜? 같은 리스너였는데 누구는 특별 대우받고 누구는 특별한 팬 서비스로 방송 끝나고 같이 디코 하면서 롤도 하고 이러는데 나는 뭔데? 나도 항상 아카이브 다 보고 라이브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 지키고 나도 슈퍼챗 했는데 왜 나는 같이 롤 못하고 왜 쟤는 저렇게 우대받고 미유랑 롤도 하고 그러냐. 그쵸? 소외감이 느껴지고 서운함이 느껴지는 거야. 그쵸? 왜? 사랑했으니까. 유사연의 대상으로 보면서 방송을 응원하고 있었으니까. 옷이었으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지금 요런 식으로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폭로가 터져가지고 이 서운해하는 감정이 알려지고 전염이 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 이거죠. 근데 뭐 아까도 말했듯이 개인 프라이버시입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솔직히 사과 안 하고 무대응해도 됐었어요. 그쵸? 충분히 잊혀질 만한 내용이고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스트리머 많거든. 나는 그냥 친구랑 한 거다 이러고 끝내는 애들도 많아요. 공지도 안 써. 그쵸? 근데 미유가 그렇게 시청자가 많은 방송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 소수의 시청자를 데리고 방송을 꾸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논란이 굉장히 데미지가 큽니다. 거의 8, 90%가 지금 분노하고 있단 말이야. 정긍정 후구들 뭐 많아봤자 4명, 6명은 되겠죠. 그래도 미유님 응원할게요라고 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8, 90은 분노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대응이 나온 거다. 이거죠. 그리고 얘는 팬들이 서운하게 생각한다는 사실 자체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밀로 한 거고
오시헨, 뭐 우라롤, 리스너라는 용어만 봐도 오타쿠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근데 알면서도 우라롤 하다가 걸린 거라서 본인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과를 한 거다 이거죠. 왜? 팬들의 서운함을 알고는 있으니까. 그쵸? 근데 뭐 안 들켰으면 끝까지 숨기려고 했겠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계속해서 폭로가 뜨고 있어요. 이번에 어떤 폭로냐면 과거에 시청자랑 뭐 알콩달콩 이짜이짜 로맨스 DM을 주고받은 게 폭로가 됩니다. 누가 폭로를 했냐? 본인이 직접 폭로를 했다 이거죠. 야, 재밌죠. 나도 이거 보고 존나 재밌더라고. 자,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봅시다. 자, 네가 아무 말을 안 해서 내가 닥치고 있을게. 뭐 이런 말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한남이 미유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다. 나도 이제 이 일은 입 다물고 있을 테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할 테니까 너도 이제 그만해라. 글 내려달라. 그동안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다. 네가 나를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나를 좋아하고 있는지 몰랐다. 나는 네 감정을 몰랐다.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이제 그만하자. 글 내려라. 후회할 짓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니까 미치겠더라고. 도대체 이 둘 사이에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야. 그쵸? 와, 이해가 안 되지. 지금부터 차차히 알아볼 겁니다. 네가 올린 트윗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제발 부탁이다. 그만해라. 미우님이 조금이라도 조절하게 말했던 거지 이렇게 된 걸 원한 건 아니었다. 정말 미안하다. 근데 그 트윗을 보고 나니까 네 실체를 알게 된 것 같다. 그동안 나는 너한테 너무 많이 속은 것 같다. 제발 그만해달라. 이제 이 관계에 스트레스가 너무 쌓인 거야. 그러니까 남자는 모든 관계를 끝내고 싶어 해. 근데 이제 미유가 매달리는 거죠. 제발 그만해달라. 처음에는 네가 그런 글을 올려가지고 분노하는 마음뿐이었지만은 이제는 슬퍼서 눈물이 난다. 그러니까 내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시청자의 마음도 해야 달라. 왜? 나랑 이런 식으로 관계가 있다는 걸 다른 시청자가 알면 다른 시청자도 기분이 나쁠 테니까 나도 어디 가서 이거 떠벌리고 다니지 않을 테니까 너도 이제 그만하자 이런 거죠. 얘는 확실히 오타쿠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시청자였나 보죠. 자, 그러면서 내가 잘 되고자 트윗을 내려달라는 거 아니다. 너 후회할 짓 하지 말라고 내려달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미유가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 이러죠. 그러니까 얘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러죠. 그러니까 미유가 좋아했어. 그래서 털에 밀어냈어 이러죠. 와. 그리고 남자도 저도요 라고 말하죠. 나도 너를 좋아했었다. 과거형인 거예요. 이거 거의 이 대화 이후에는 사실은 서로가 좋아했었으니까 거의 화해 엣지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나 이거 보면서 와, 나 씨발 진짜 족같더라고. 씨발. 야, 순정 만화도 아니고 씨발 존나 달달하네 진짜. 씨발. 너네 둘이 그냥 사겨라. 씨발. 솔직히 이거 보면 기존의 시청자들이 뚜껑 열려도 그거 무죄인 것 같거든. 그쵸? 내가 봐도 이렇게 오글거리고 짜증나는데 진짜 가치코이로서 미유를 오시로 삼고 방송을 봐왔던 친구들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 그쵸? 게다가 이 남자를 위해 가지고 터렛들도 밀어냈다고 하잖아.
나와 이 남자의 관계에 관해 가지고 이리저리 태클 걸고 방해하는 놈들 다 챙겼다잖아. 나는 널 위해서 이렇게 포기하고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네가 나를? 라고 말하는 거잖아. 야, 로맨틱하다. 그쵸? 자, 일단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사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일단 평소 미우 방송을 시청하던 시청자 A가 이 친구라고 합시다. 이 시청자 A가 미우와 개인톡을 주고받을 정도로 굉장히 친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우는 그 시청자 A한테 굉장히 심적으로 많은 의지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뭐 연정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그쵸? 근데 뭐 좋아했어 라고 말하니까 연정이 아예 없지는 않았겠죠. 자, 그런데 사건이 터진 거야. 미우가 술 처마시면서 방송을 많이 했대. 음주 방송을 많이 했는데 음주 방송 하다가 정지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A가 걱정이 돼가지고 톡을 보내가지고 개인 톡을 보내서 술 적당히 좀 마시세요. 너 전에 그러다가 술 마시다가 방송하면서 정지도 한번 당했잖아. 이러니까 미우가 심한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어차피 니오씨는 내가 아닌데 너는 내 방송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니오씨한테나 잘해라. 니오씨 관리나 해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A가 상처를 입어가지고 OCN을 하게 되면서 미우가 메네라가 터진 거다. 이거죠. 자, 보죠. 진짜 그만 마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 말을 안 들어주시나요? 저번에 술 마시고 정지당한 이후 이제 조심한다는 약속 하셨잖아요. 그쵸? 서윗 한남이죠. 근데 이런 조언이 미우는 기분이 나빴던 거야. 근데 저는 이거 이해합니다. 저도 존우야 너 방송 키우려면 욕 좀 줄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라고 하는 새끼들 있단 말이야. 내가 그 새끼들한테 다 쌍욕 박았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하던 친구들 이제 존우 방송 안 와요. 존우가 욕 존나 박아가지고 존우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존나 싫어해가지고 그래가 남아있는 새끼는 욕하면 욕했지 존우한테 조언하지 않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있는 애들은 존우한테 개새끼 소새끼 다 하는 새끼들이야. 대체적으로 존우한테 존댓말 쓰고 존우 형 이런 애들은 방송 본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입니다. 어쨌든 미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게다가 자기는 이렇게 얘랑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연락처를 교환할 정도로 친하고 얘가 미우가 이 A한테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야. 그쵸? 그런데 나는 얘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얘는 내 방송 말고도 다른 사람 방송도 보내. 그쵸? 그러니까 얘가 질투가 난 거야. 서운한 거야. 그쵸? 나는 네가 내 방송 말고 다른 여자 방송 보는 것도 아는데 네가 나를 걱정하는 척 그렇게 잔소리 한다고? 네가 뭔데? 너 다른 애 방송도 보잖아. 라고 뱉어본 거죠. 니 옷이나 관리하세요. 근데 미유는 이거 자기도 모르게 심한 말이 나온 거예요. 서운해가지고 질투심에. 그러니까 미유는 자기가 이런 식으로 못된 말 하더라도 얘는 나를 좋아해 주니까 오히려 굽히고 들어올 줄 알았던 거지. 한여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엄청 심한 말이지. 야, 너네들이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면서 방송을 많이 보고 있어. 응원하고 있는 입장이야. 근데 너는 니 옷이 나 아니잖아. 이러면 꺼지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진짜 심한 말이에요. 그만큼 진지하게 응원한 사람일수록 이 말이 굉장히 큰 상처가 돼요. 그런데 미유는 자기가 이렇게 떽떽거리더라도 상대방이 굽히고 받아줄 줄 알았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쵸? 근데 이 친구가 크게 상처를 입었죠. 점점점점거리죠. 이 너무 심한 말이 나오니까 너는 내 마음에 데몬만 박네? 이러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진지해지죠. 그러니까 미호도 당한 거야. 미호도 점점 하다가
어색해가지고 일단 킥킥 2개 보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추격타를 놓죠. 장난이라도 너무 심하시잖아요. 미우님, 저 진짜 누구보다도 미우님 이렇게 술 마시면서 실수할까봐 방송하는 거 보면서 진짜 조마조마하고 미우님 방송 잘 되도록 진짜 기도했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쵸? 근데 미우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기 싫어가지고 너는 내 맘에 대못 박은 거 생각 안 하고? 이러면서 애써 괜찮은 척 킥킥거리죠. 야. 그러니까 미우도 이때 지금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도 지기 싫어가지고 이 메시지를 한 겁니다. 분위기 좋댔다는 거 알았거든 이때. 그쵸? 그러니까 전형적인 안녀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나를 좋아하는 리스너고 네가 나를 오시로 삼고 있다며 나의 이런 불만, 불평, 투정 전부 다 받아줄 거라 생각했어. 너는 어차피 오시가 내가 아니자라고 말하며 최오시는 사이오시는 당연히 미우님이죠. 다른 사람 방송도 보긴 보지만은 그 방송은 미우님 방송 안 켤 때 잠깐 보는 거고 제가 그 사람이랑 이렇게 톡도 하고 합니까? 안 하잖아. 톡하는 건 미우님밖에 없잖아.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굽신굽신거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예 차갑게 거절하고 상대가 진짜 상처받았어요. 이러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죠. 결국 이렇게 너는 내 마음에 대못 박은 거 생각 안 하냐? 내가 더 상처받았다. 이래버리면서 이 관계가 파토가 났다. 이거죠. 가슴 아파요 정말. 나 너무 감정이입 되더라고. 씨발. 이걸로 뭐 씨발. 그러면서 계속 추격타를 넣어요. 네가 말하는 거 보면 내가 존나 잘못한 것 같잖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네가 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손절을 하죠. 됐다. 더 이상 말해봤자 말도 안 통하고 손절하겠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과분한 사랑 주셔서 감사하다. 진짜 감사했습니다. 내일 보시죠. 이런 말 합니다. 뭐 내일 뭐 어떻게 본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이 A씨는 메네라 버트머 미유를 유기를 했고 이 채팅창에 혼자 남은 미유는 아무도 없는 카톡방에서 사라지지 않는 일만 바라보는 그런 엔딩이 났다 이거죠. 가슴 아프죠. 자,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메네라 오지게 터진 거야. 피 존나 싼 거죠. 역겨우니까 어디서 내 팬인 척하지 마라. 서로 안 맞으니까. 내가 죽던 말던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내가 죽으면 네가 원한 대로 내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서로 잘 맞는 거겠네. 이런 말해요. 와. 야, 진짜 메데라다. 그쵸? 코리안 미케레코라고? 어쨌든 이게 다 시청자 한 명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대단합니다. 야, 너무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씨발 존나 꿀잼이라서 진짜 러브 딜리버리 2보다 재밌어. 하코 메네라 버티버한테 잘못 걸렸어. 하코 메네라 버티버가 날 너무 좋아해가 막 날 스토킹해. 전화도 하루에 300통 오고 연락 안 받으면 막 문자 존나 와. 그렇죠? 가까운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응원하고 구독하고 그랬는데 나한테 너무 집착해. 그렇죠? 트위터 막 DM으로 연락 오고 카카오톡 알려달라고 하고 어디 사냐고 그러고 그렇죠? 게다가 안 만나주면 막 죽겠다고 막 그러는 거야. 와. 뭐 어떻게 해야겠어. 그쵸? 야. 온파이어 게임즈야. 다시 회사 만들어야겠지. 그쵸? 회사 문 다시 열어가지고 게임 하나 만들어야겠지.
괜찮아. 이 스토리 써도 어차피 미우의 뮤랑다는 1000명도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갖다 써도 고 난리치는 애들 얼마 없으니까 저 러브 딜리버리 3에서는 요 스토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사실상 미유는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봐도 미유가 잘못한 거는 없다고 생각해. 왜냐면 미유는 대놓고 경고를 했어요. 메네라라고. 분명하게 대문짝만하게 나는 메네라 버튜버라고 말을 했는데 경고문이 적혀 있는데, 그쵸? 이거는 취급을 잘못한 시청자 잘못입니다. 메네라라고 적어놓고 방송을 한 거예요. 메네라를 사랑하게 되면 짊어져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메네라는 언제든지 멘탈이 터진다니까. 원래 메네라 방송은 그 메네라의 멘탈 터질 때마다 그거를 응원하고 그 멘탈을 보듬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방송을 보는 거예요. 왜? 메네라 방송은 메네라가 메네라 터질 때마다 진짜 자신의 속내를 다 드러내서 보여주거든. 근데 우리가 일반 방송인을 보면 이 방송은 굉장히 벽이 느껴진단 말이야. 얘는 방송인이고 우리는 시청자니까. 그런데 메네라들은 그 시청자와 리스너의 벽을 무너뜨리는 애들이란 말이야. 자기가 진짜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생각하는 거를 막 드러내가지고 그 정신적인 무게, 스트레스를 시청자한테 전가를 한단 말이야. 메네라 방송 보는 친구들이 이 상대방의 나한테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거, 나를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 쓰레기통 취급하는 거를 오히려 기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 여자애가 나한테 의지하는 거니까. 의지 받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메네라 버튜버 방송 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메네라 방송은 이게 재밌어서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메네라가 이렇게 메네라 터트렸다고 해가지고 나는 이 방송인한테 배신감을 느낀다, 실망했다, 이런 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 이게 싫으면 메네라 버튜버 방송을 보지 말아야지. 그쵸? 원래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메네라 방송 보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메네라는 거 적혀있으면 아예 방송을 보지 말든가, 방송을 보고 사랑을 주고 채팅을 하고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줬다가 뺏어버리면 메네라 터지고 얘가 살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메네라 방송을 볼 때는 그만큼 진심으로 내가 끝까지 얘를 응원할 수 있다라는 그 의지가 있으면, 용기가 있으면 방송을 보란 말이야. 씨발 메네라 버튜브 봤다가 OCN 해놓고 메네라 멘탈 다 터트려 놓고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 처하지 말고. 그쵸? 메네라는 원래 이런 존재야. 원래부터 이랬는데 니들이 갖고 놀아놓고 왜 씨발 메네라한테 상처를 입었니, 배신감을 느끼니, 이딴 소리 하냔 말이야. 그쵸? 메네라는 존재 그대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은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가 짖는다고 너 왜 이렇게 짖냐, 윗집 아랫집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난리잖아 이러면서 강아지를 파양을 해. 야, 이게 말이 되냐? 걔가 씨발 어떻게 안 짖을 수가 있어. 걔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쵸?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난 앤데 왜 그러냐고. 그쵸? 메네라도 원래부터 이렇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메네라를 치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메네라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메네라는 원래 이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을 주더라도 조금만 서운해도 멘탈 터지고 피 싸는 애들이란 말이야. 논리적인 설득이라든지 위로가 안 통해. 그냥 정긍정 해줘야 돼. 얘가 스스로 하도록 무조건 정긍정 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네가 이렇게 했어야 됐다, 요런 거는 사실상 메네라한테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애초에 메네라 버튜버라고 적어둔 친구들은 처음부터 취급에 조심을 했어야 됐다, 이거죠. 그쵸? 한여들이 이래요. 맞아.
마우마우가 자기의 사랑으로 메네라를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쉽게 생각하고 뛰어들었다가 제대로 당했죠. 자, 어쨌든 반대로 말하면 이 미우짱은 실제로 모든 리스너한테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소리입니다. 한 명의 시청자한테 집착해가지고 다른 털에까지 내칠 정도로 진심이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모든 시청자한테 기회가 열려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게다가 본인과 시청자의 관계를 동네방네 소문까지 내면서 붙잡으려고 하는 메네라 특유의 방식,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시청자를 그냥 돈줄로만 생각하고 가치코인 장사해가지고 돈 뜯어내야겠다는 생각했었으면 절대로 스스로 이거를 폭로하지 않습니다. 그쵸? 근데 본인이 이렇게 터트린 거는 그만큼 내가 상처입었고 붙잡으려고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 네가 나한테 다시 굽히고 들어오겠지. 네가 나한테 사과하겠지. 네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겠지.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미우는 시청자들한테 진심이었다. 단순히 방송인과 시청자의 거리감을 유지하는 게 서툰 거야. 내 방송 봐주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랑 동등한 입장이고 나랑 친한 사람들이고 내 친구고 내가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고 방송에서 시청자와 방송인들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니까. 엄청 무거워져요. 어쨌든 뭐 이처럼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서운한 시청자들은 물론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봐. 너네들이 정말로 미우가 의지할 만큼 미우한테 진심이었는지. 매번 미우 방송에 일바따로 출석해가지고 미우 방송 끝날 때까지 집중해서 계속 하루에 채팅 800번 넘게 치면서 미우 응원하고 미우 디코에 들어갈 거 한 달에 50만원 이상씩 돈에하고 했냐고. 그렇게 응원을 해봤냐고. 그랬으면 네가 이 특별한 존재였을 거라니까. 그쵸? 미우는 그런 나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치는 사람한테 정신적으로 굉장히 의지를 한 거야. 근데 네가 나 말고 다른 여자 방송도 보잖아. 정말로 내가 네 옷이야? 너 다른 옷이 있는 거 아니야? 네 옷은 내가 아니잖아. 이렇게 삐져가지고 서운해가지고 총 내뱉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애였던 거야. 매네라니까. 왜?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거에 자신감이 없다고. 이게 매네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네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자신감이 없어. 언제든지 내 사랑은 금방 사라질 것 같은 흔들리는 촛불 같은 거야. 그쵸? 그러니까 미우 방송 보면 학구 방송은 어떻게 즐겨야 되는지, 메네라 방송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방송 보는 인터넷 방송 보는 친구들은 스트리머가 굉장히 먼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학구 방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구 방송은 스트리머와 방송인의 경계가 굉장히 옅어요. 넘을 수 없는 선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방송인과 더욱더 가깝게 교류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얼마든지 거리를 좁힐 수가 있다니까. 실제로 성공한 친구들이 이번에 사건의 주역이 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 한 명이 이 메네라 버튜버 미우를 오신을 해가지고 손절했잖아. 이제 미우는 이 남자친구한테 차인 여자란 말이야.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상태가 굉장히 꼬시기가 좋아요.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하면서 울면서 전화 오는 여자애한테는 술 사줄게 나와라 하면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 이 미우의 마음을, 상처 입은 미우의 오신으로 인해 가지고 상처 입은 미우의 마음을 치유해줄 이 두 번째 한남이 누가 될까?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도 미우라 요렇게 알콩달콩한 메시지 주고받을 수 있다. 미우한테
좋아했어. 좋아했었어. 저도요. 이런 알콩달콩아 로맨스 메시지 주고 받을 수 있다니까. 어쨌든 자, 이 두 사람 미유랑 요 한남 A 과연 썸이었을까? 그쵸? 일단 이 미유가 자신의 팬에 대한 집착이었을 뿐이었으면 어느 정도 용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미유가 너무 많이 집착을 했잖아. 너무 많이 집착해가지고 이 남자가 고백했으면 혹시 미유랑 진짜로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묘하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리스너 A가 존잘남 알파 메일이었으면 미유가 이렇게 집착하는 것도 이해가 가고, 만약에 진짜로 존잘남 알파 메일이었으면 이 리스너들은 전부 다 미유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할 겁니다. 등 돌렸을 거야. 왜? 결국에는 미유도 잘생긴 남자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니까. 그쵸? 근데 만약에 이 리스너 A가 존잘남 알파 메일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미유가 자기 리스너라고, 자기 팬이라고, 자기를 힘들 때부터 응원해준 친구라고 이렇게 집착을 한다? 그러면 미유는 진짜 미친 매네란 거예요. 장난 아닌 거죠. 생각을 해봐. 너네들 같은 십덕한테 이렇게 집착해주는 방송인이 있다? 그러면 내 같으면 평생 오시한다 진짜. 저 같으면 그럽니다 진짜로. 나 같으면 도장 찍었지. 결혼 도장. 그쵸? 자, 그런데 지금 논란이 터져가지고 상황이 안 좋죠. 누군가는 이 나락을 간다, 미유가 지금 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위기는 또 다른 말로 기회라고도 합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야지 반등이 있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위기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지고 찬스를 잡은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 유키하나 라미다 이거죠. 유키하나 라미는 호로라이브 소속이고 호로라이브 소속의 후배들이 데뷔를 했습니다. 호로라이브는 학고장사라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후배가 데뷔를 하면 선배들이 자기 리스너들을 나눔을 해줘요. 자기 리스너들한테 후배 홍보도 해주고 해줍니다. 실제로 유키하나 라미도 5기생으로 데뷔했을 때 선배들 덕을 많이 보면서 스타트를 했죠. 그런데 유키하나 라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방송 중이었는데 후배들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잖아. 왜? 자기 방송 보는 리스너들도 호로라이브의 팬덤이기 때문에. 그쵸? 그런데 유키하나 라미보다 사카마타 쿠로의 방송이 더 재밌네. 나는 앞으로 사카마타 쿠로의 방송 보러 가야겠다. 오시엔 해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키하나 라미가 그거 보고 메나라가 터져가지고 울어버리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왜 그걸 내한테 말했어야 됐냐? 나도 열심히 하는데. 이러면서 메나라 터져가지고 눈물을 흘려요. 그래가지고 분위기도 십창나고 지도 후배들 선배들 덕도 보면서 방송 시작해놓고 응원해줘야 되는 선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후배 방송하는데 초를 친 거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욕먹을 수도 있었는데 이 팬들 입장에서는 이 유키하나 라미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안쓰러운 거야. 그쵸? 왜 안쓰러워? 팬 한 명이 등을 돌리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마음고생을 한다? 그만큼 우리한테 가치코에 장사했던 게 더욱더 진심으로 느껴지고 팬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게 마음에 와닿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리스너를 좋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리스너 오시엔 발언에 상처 입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구나. 우리가 유키하나 라미를 지켜줘야 돼. 우리가 유키하나 라미의 여린 마음을
보호해줘야 돼, 응원해줘야 돼, 이래가지고 유키민들이 이제 유키하나 라미를 응원하기 시작하고, 이 사건이 키리누키가 되고 소문이 나면서 많은 인기가 생기게 돼요. 유키하나 라미가 떡상을 하는 또 계기가 되죠. 물론 뭐 유키하나 라미는 부모님 직업이 청소부인 이 거지 새끼들은 사람 취급 안 하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청소부 하시거나 환경미화원이다 이러면 뭐 방송 보러 가지 마세요. 뭐 혹시나 보더라도 부모님 직업은 숨기고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직업이 청소부인 애들은 사람 취급 안 하는 방송인이기 때문에, 그쵸? 괜히 갔다가 마음에 상처 입을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쵸? 부모님 직업이 청소부면 슈퍼챗 얼마나 쏘겠어. 그쵸? 건빵 새끼들 차별하는 거지, 부모님 직업으로. 이거 뭐 사회에 나가면 당연한 겁니다. 그쵸? 여러분 또 회사 가잖아. 면접에서 부모님 뭐 아시노 물어봐요. 요즘에도 실제로 물어봅니다. 요즘에는 뭐 법으로 물어보면 안 된다 뭐 이러지만은 조쏘 가잖아. 조쏘 가면 물어봐. 그리고 뭐 증권사라든지 이제 돈 다루는 곳 가면, 은행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 아예 부모님 자산도 물어봅니다. 꼬우면 우리 회사 들어오지 말던가, 요런 이제 분야이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러면 또 조언에 조언이 들어가야겠죠. 미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쨌든 이번 논란이 특정 시청자를 편애한 사건인 거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들통이 났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이 사건을 남자랑 뒤에서 롤한 게 아니라, 이 미유가 메네라라서 시청자 한 명한테 굉장히 집착을 한 거다, 요런 사건으로 이제 논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팬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뭐야? 뒤에서 남자랑 몰래 알콩달콩 롤을 했다 라는 게 분노의 요소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네들이 생각하는 존잘라 알파메일 리스너랑 몰래 뒤에서 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시청자를 사랑하는데 오래전부터 응원해줬던 그 시청자랑 특히 친해가지고 그냥 롤했을 뿐이다, 이렇게 그냥 리스너와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진 것처럼 포장을 해야 된다. 논점을 바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방송을 하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롤 방송을 해야 되는지 조언도 들었고, 방송에서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얘네들이랑 같이 다른 챔피언 연습도 하고 그랬었다, 방송을 위한 준비를 한 것처럼 아가리를 털어야 돼. 그러면 애들이 납득을 한다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연습도 방송 켜서 해주세요, 이런다니까. 그쵸? 그러면서 이걸 계기로 얘네들 뿐만 아니라 친해지면 다른 시청자들한테도 기회가 열려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방송하면서 진수씨, 진수님, 백오씨씨, 제이님 이러면서 시매님 이러면서 닉네임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언급을 하면서 트위터에 나는 댓글도 달고 하트도 눌러주고 이러면서 부지런하게 물소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니까. 이런 물밑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자, 그리고 마무리는 반성과 사과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어떤 내용을 말하면 되냐? 방송을 켜서 여러분 죄송하다, 내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 그러면서 이제 불쌍한 척을 해야 돼. 그러면서 나는 인간관계가 너무 어려웠다, 그러면서 많이 상처를 입었었다, 옛날부터. 방송도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그런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해가지고 시작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나는 나를 좋아해주던 사람이 떠나간다는 사실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주체를 못하고 저지르고 말았다. 다른 사람한테 있어가지고는 그냥 시청자 한 명일지도 모르지만은 나는 시청자 한 명 한 명 닉네임 다 기억한다.
나는 따로 내가 가지고 있는 메모장에 여태껏 내 방송 보러 온 시청자들 닉네임 다 적어가면서 하나씩 다 기억하려고 한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방송 보러 와줬던 사람이 다음에도 또 와주면 너무 기쁘다. 티는 안 내지만 항상 그게 기뻐가지고 행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아가리 존나 터는 거야. 그러면서 방송 처음 시작할 때는 뮤랑이라고 해요. 요 시청자 팬네임은. 시청자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사랑받는 거에 감사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시청자들의 사랑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내가 행동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여겼던 것 같다. 그리고 이 리스너 A랑 대화도 내가 다시 읽어보니까 확실히 A는 걱정이 돼가지고 한 소리였는데, 내가 너무 발끈하고 이 A가 다른 여자 방송도 보고 있다는 사실에 이 서운함이 폭발해가지고 내가 먼저 이 나쁜 말로 상대방한테 상처를 입힌 것 같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A씨한테는 내가 진짜 몹쓸 짓 했다. 정말로 죄송하다. 이러면 웬만하면 반등 가능하다니까. 이 정도면 사건 모두 해결돼. 솔직히 이렇게 방송하면 너네들 방송 볼 거야? 안 볼 거야? 용서해 줄 거야? 안 해줄 거야? 그쵸? 웬만하면 용서한다니까. 이 정도 했으면 웬만하면 용서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용서 안 해주는 흑우들은 흑우가 아니에요. 게다가 그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모든 논란을 해소하고 이제 복구할 확률이 높다. 그쵸? 이 정도면 충분히 뒤에서 롤한 거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큰 논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달래냐의 문제지. 충분히 이 정도 말하면 그 상처 입은 다른 리스너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자기가 롤한 거에 대한 합리화가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만약에 용서를 안 해준다? 나는 용서 못한다. 나는 OCN 하겠다. 난 미우 방송 못 본다. 이런 애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쵸? 일단은 대가리를 박아야 되죠. 방송을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다.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죄송하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사랑을 당연시 여기지 않는 미우로 열심히 방송을 하고 싶다. 여러분이 용서해 주신다면 방송을 하겠다. 그러면 채팅창에서는 정긍정 후구들이 방송해줘 이렇게 말할 거거든. 그쵸? 이렇게까지 했는데 만약에 여론이 수습이 안 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저기 사쿠라 미코처럼 투표를 했는데 방송 접으라는 투표가 70% 80%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방송을 일주일 정도 쉬면 됩니다. 갑자기 공지 하나 없이 일주일 정도 쉬어. 그런 다음에 일주일 뒤에 공지가 하나 올라와요. 올라오면 어떤 내용이냐?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을 했다. 지금 현재 병원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방송을 하지 못했고 공지도 올리지 못했다.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그리고 너무 이제 많은 인터넷에서 공격을 받고 해가지고 공지 쓰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도망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한동안 방송 쉬는 게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여태껏 방송을 못 켰다. 이러면서 한 달 동안 쉰 다음에 돌아오면 됩니다. 이 방법 쓰잖아. 이 방법 써가지고 복귀 못한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이거 필살기입니다. 아, 그렇지. 응급실 갔다도 했고 바리에이션이 존나 많아. 그러니까 요거를 입장 발표문에서 쓰면 안 돼. 입장 발표문에 최근에 악플을 많이 받아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정신약도 먹고 있고 통원 치료 받고 있고 이지랄은 안 되고, 나중에 내가 병원 간다는 사실만큼은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동안 방송 못 켰던 이유 이러면서 하면 효과가 좋다니까.
왜냐면 어느 정도 여론이 잠잠해졌을 때 이렇게 복귀각을 세우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단숨에 논란을 일으킨 가해자에서 동정받는 피해자로 둔갑해가지고 복귀가 싹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무조건 방송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홍자는 자기가 막 이상한 소리 하잖아. 차마 뻔뻔하게 병원 갔다는 소리를 못하겠고 뭐 간병인 하고 있다. 나름 자기도 어떻게든 동정받는 시나리오를 썼는데 뭐 씨알도 안 먹히고 있긴 하죠. 어쨌든 미우가 이런 식으로 사건이 터졌길래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나는 요걸 계기로 아마 또 미우 방송을 못 보겠죠. 가끔씩 롤 할 때마다 잘 보고 있었거든? 보고 있었는데 이제 이 영상 올라가면서 미우 방송 보러 가면 지랄도 존나 하고 벤다 갈 거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내가 보던 방송 하나 유기당했네. 유기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닙니다. 유기를 당한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렇게 메네라 방송의 취급 방법, 메네라 방송을 어떻게 즐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논란이 터졌을 때 미우 방송을 보러 가잖아? 그러면 미우한테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서 미우가 좀 더 여러분들을 잘 기억을 해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킥에서 방송을 켜가지고 봤다니까. 킥에서 방송하는 애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응원을 하려고 일부러 봤었어요. 원래 한여 방송 잘 안 보는데 어쨌든 얘가 뭐 언젠가는 방송을 할 건데 그때 방송을 보러 가면 여러분들이 제2의 A씨 미우의 특별한 인간이 될 수가 있다.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이거죠. 3시간 전에 공지 떴다고? 7시에 떴었네. 아, 나 몰랐어. 그러면 추가 공지 내용 한번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보자. 회장님이었네. 휴방 기간 동안 회장님이라고 부르시는 미랑이 두 분이랑 롤을 했다. 특정 무량이만 편에서 그로 인해 배신감 느끼고 실망하고 화나게 해서 죄송하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방송을 던지고 한 게 아니라 잠깐만, 새로운 용어인데? 야, 이거 메네라 용어야? 마음 감기라는데? 와, 마음 또 감기가 걸리는구나. 야, 나 이런 용어 처음 들었거든. 메네라 용어야? 야, 마음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 마음 감기가 생리야? 검색해봐야겠다. 아, 우울증이래. 마음의 감기래. 오, 그런 게 있구나. 너무 심할 때여서 휴방 기간을 가지고 있을 때 리스너분들이 먼저 연락 주셔서 대화 나누고 그러다가 롤을 하게 됐다.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외로움이 심해서 방송 꺼지면 많이 공허하다. 같이 게임할 친구도 없고 적적한데 그렇다고 방송을 계속하기에는 채팅도 안 읽고 말없이 롤만 할 것 같아서 유량이들한테 미안해서 방송을 키지도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방송이 아닐 때 너무 외로워서 뮤랑이들이랑 같이 게임하고 싶어서 뒷구에서 게임 채널 파겠습니다. 뮤랑이들은 얼마든지 들어와서 방송 아닐 때 제가 게임하더라도 같이 게임할 수 있게 뭐 이제 한다네. 뭐 이걸로 해결됐죠. 방송 아닐 때 롤하며 디코 게임 채널에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충분히 해결된 것 같아요. 와, 똑똑하다. 완벽한 해결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협곡 데이트가 이제 공짜가 되어버렸네? 원래는 돈 받고 회장님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었는데 들켜가지고 회장님의 특권이 무료가 돼버렸네? 어쨌든 뭐 우리 뮤랑이들을 친구로 생각한다는 거니까 좋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